법정에서 미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 들어올 때 굉장히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런 이 기자들의 목격담이 있었는데 종종 미소를 짓는 일은 있다고는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이 있었던 다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표정을 짓나 궁금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소를 짓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차장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왜 미소를 지었을까 아주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차장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영하 변호사가 치료를 받았나 봐요. 유영하 변호사가 치료를 받고 치료받은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웃음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취재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유영하 변호사가 질병이 있었는데 치료받고 치료받은 과정에서 받은 내용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뭐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런 사실을 모르고 미소를 지었다고 하면 삼성 이재용 재판을 어떻게 보길래 저런 생각이 드나 들 정도 되는데, 아마 그런 해프닝 때문에 특별히 재판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유영하 변호사의 질병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서 미소를 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김 차장, 유영하 변호사가 어디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제 전해지기로는 한 달 전에 담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됐거든요. 이제 수술이 잘 됐는지 어제 한 달 만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병원을 가는 바람에 사실상 오전 재판에는 참석을 못했고, 유영하 변호사 이제 오후 재판 2시 10분에 이제 재개한 오후 재판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술 잘 됐는지 유영하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과정에서 좀 활짝 웃는 모습이 법정에서 포착이 돼가지고 일부 이제 일각에서는 그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구형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재용 이 변호사 측에서 이제 논리를 반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흡족? 뭐 이런 12년 나왔는데 흡족? 구형은 12년이지만 이제 이재용 변호인 측에서 이제 반박한 논리들이 나름대로 탄탄했다라고 이제 재해석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 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응들 좀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을 한 거예요. 최순실의 잘못은 지적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랑 관계는 모두 다 끊어버렸습니다. 삼성 측의 변론의 요지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도 아니고 최순실의 공갈의 피해자라고 한 거예요. 애초에는 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전 대통령이라는 권위, 이 어떤 권력자의 어떤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처음엔 주장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변론에 가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삼성에 대한 나쁜 얘기를 박 전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로 최순실만 나쁜 공갈에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은 완전히 도려낸, 빠진 그런 그 나에게도 유리했던 변론이다, 이렇게 흡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게 논란의 중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관에 추모돌에 누군가가 낙서를 했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또 유경수 여사 1974년이죠.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이제 총탄에 시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해마다 이제 그 날을 이제 추모를 해 왔는데, 이 예산을 깎아라, 주지 마라,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옥천군이 유경수 여사의 이제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경수 여사의 추모제를 옥천군에서 행사를 해왔고, 거기서 이제 군 예산이 지원이 됐던, 옥천군의 예산이죠. 그러니까 지원이 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모친의 추모제까지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옥천군의 예산을 쓰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글쎄요, 어떤 군의 입장에서는 옥천군은 유경수 여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추모제를 열면서 외부에서 예전에는 많은 인사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 예산을 써서 어떤 행사나 축제 같은 것도 여는데, 그런 김에서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거기에 일종의 예산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이게 재판하고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분의 모친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연좌제 비슷하게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표지석에 라파로 이렇게 낙서를 맞아요. 한 것도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그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 행적하고 이 연계돼서 평가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닌가. 네. 그야말로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이루었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맞습니다. 평가하는 것이 맞지. 지금 재판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 일가로 몰아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네. 이 유경수 여사가 이 총탄에 맞아 사망한 8.15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그날을 이번에는 구치소에서 보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0월에는 이제 어쨌든 판결이 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석에 뭐 이렇게 쓰고 막 뭐 욕설을 쓰고 이건 정말 잘못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됐죠. 네. 다만 이제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요? 물론 다행히 이번에 이제 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옥천군의 유지들 중에 유경수 여사를 위해서 돈 낼 사람 많다고 봐요. 네. 그냥 그 기념 사업회에서 돈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왜 이게 논란이 되는 요소를 군의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도 그래서 그걸 눈치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기념 사업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300원, 지금 200몇만 원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모금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군에서 예산하는 것은 논란이 되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기념 사업회에서 열심히 뛰셔서 뭐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가족들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게 안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경수 여사는 뭐 그동안 이제 국모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딸에 대해서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를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 성실하고 의지가 좀 특별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겠죠. 그네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학생은 조금 흥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 얘기를 어떻게 했다고까지 청문회한테 보고를 좀 하도록.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지 않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최순실 씨가 들어올 공간이 혹시 있었을까? 그리고 국정농단까지 이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다시 또 계속 드네요. 김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거에 좀 아픈 과거사, 개인사, 가족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란 자리까지 올랐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를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는 과정에 있고 전직 대통령으로 재판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준 실망감은 어떻게 좀 치유를 받아야 할지 그런 고민이 듭니다. 네. 자,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은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날조라고 하는데 김 차장, 택시 운전사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라면서요? 저는 아직 이 영화 관람은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 2일날 이제 개봉을 하면서 현재까지 54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많이 들었네요. 박스 오피스도 현재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 좀 보려고 이제 관객들의 평가 점수를 봤더니 10점 만점에 9.1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좀 인기가 있고 이 내용 대충 아시겠지만 1980년 이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을 이제 촬영했던 독일 기자를 이제 광주까지 데려다 주는.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저렇게 택시 운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사와 이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는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 예고편 먼저 짧은데 함께 보고 얘기를 해보실까요? Hey, nice to meet you. Let's go 광주.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기면 방송국 근처네. 빨리 가야 돼. 손님을 두고 왔어.
네. 근데 저 영화가 날조됐다. 어디가 어떻게 날조? 사실 영화는 뭐 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조금 이제 허위나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날조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두환 대통령. 뭐 영화는 그야말로 영화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창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는 장면은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서 일렬로 이렇게 뭐 앉아서 자세로 조준 사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날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영화고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은 계엄군의 발포 명령을 본인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날조를 주장하는 거하고 계엄군의 발포 명령은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하고 조금 충돌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 영화적 창작이 또 어느 정도 가미된 것도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났고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물론 뭐 조준 사격은 논란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어요. 틀리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아니, 최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도 났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씨가 자기 책 그거 잘못된 내용, 5.18에서 자기 주장만 쭉 썼잖아요. 네, 자서전 회고록을 그렇죠. 썼죠. 예. 그거 금지해달라고, 배포 금지해달라고 광주 시민들이 소송을 냈고, 그게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돼 있냐?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 주장은 잘못됐다. 헬기 사격이나 계엄군 발표를 부정한 것도 잘못됐다. 계엄군 발표한 거 맞습니다. 물론, 지금 발표 명령을 누가 했냐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아직도 발표 명령을 전두환이 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발표가 없었다고 얘기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발포가 있었고 그 발표에 시민들이 상처를 입어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망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광주의 상무관이라고 하는 유도 경기장에 다 시신이 안치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광주에서 폭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광주 시민들이 차로 몰고 가고 막 이런 그다음에 경찰서 하는 거는 왜 그랬냐면 발포를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발포를 한 계엄군에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발언 때문에 꼭 영화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또 싶네요. 1000만은 무조건 넘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하나 1000만 돌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